9월에는 미국 주식시장이 계절적 약세장이다 라는 얘기가 워낙 많았는데 결과는 어떤가요, 여러분? 굉장히 시장이 좋았죠. S&P 500이 한 달 동안 무려 3% 오르고 나스닥은 5% 올랐다고 합니다. 2010년 이후로 가장 많이 상승한 한 달이었다고 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난 9월에 조정이 오면 살 거야 라고 기다리기만 하셨던 분들은 많이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사실은 9월 전에도 주식시장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9월에 무려 이렇게 또 올라버렸으니까 지금 와서 사자니 또 더 고점이 된 거잖아요. 마음은 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조정을 언제까지 기다리자니 그것도 좀 답답하고 이런 기로에 놓이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고점 논란에 대한 저의 생각들 그리고 저는 장기 투자자니까 이런 이제 약세장이나 하락장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말씀들을 좀 드려보고요. 또 제가 워낙 좋아하는 주식 투자의 대가 켄 피셔님이 오래간만에 굉장히 좋은 영상을 올려주셨더라고요. 그 영상은 제가 설명란에도 올려둘 텐데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늘 미국 시장이 고점 아닌가 싶어서 걱정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2024년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년이 좀 안 되는데 쭉 올렸던 영상들을 보니까 6개월 전에 순식간에 5억이 증발했다 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올렸었더라고요. 그리고 1년 전 그러니까 작년 8월 9월이겠죠? 그때도 순식간에 1억이 증발했다 또 이런 썸네일로 영상을 올렸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잦은 급락이 있는 시장인 거예요. 아마 내년에도 저는 또 이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폭이 더 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에 순식간에 5억이 증발됐던 제 계좌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 망했을까요? 제 계좌가 올 초에 약 18억을 조금 넘겼었어요. 그때가 이제 제 계좌 잔고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였고 그 다음에 1월 하반기에 빠지고 2월 달에도 빠지고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4월 달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억이 잠깐 깨져서 9억대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계좌 기준으로는 반토막이 난 거죠. 그때도 여전히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저는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계좌 잔고가 22억 4천만 원이 좀 넘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관세 이슈가 터졌을 때 아니면 딥시크 논란이 터졌을 때 엔비디아를 팔았거나 아니면 다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매도를 했다면 남은 자산이라도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패닉 셀링을 했다면 제 잔고가 지금 22억 4천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겠죠.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저 사람 혹시 현금 왕창 가지고 있다가 타이밍 잘 잡아서 매수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에 이제 3, 4월부터 주식을 본격적으로 또 매수를 했던 계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 1월 달에는 현금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이 주식인 상태였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식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꼭 지키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공포에 팔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공포에 사는 거 굉장히 무섭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하기 힘듭니다. 물론 이런 하락장에서 내가 용기를 내본 경험이 한 번 있고 두 번 있으면 다음번에는 좀 더 큰 용기를 낼 수가 있겠지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공포가 왔을 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식을 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용기는 못 낸다 치면 팔지는 말자. 어차피 이 공포는 지나가기 때문에 그 순간 좀 무섭긴 하겠지만 견뎌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제 계좌가 여러분께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저는 견딘 거고 대부분의 종목을 변경 없이 들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월달 대비 4억이 자산이 늘어난 거고요. 4월 저점을 기준으로 치면 그때 10억이 깨졌었다 그랬으니까 거의 2배 이상으로 자산이 불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임이 있거든요. 때로는 이유도 없이 급등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이유 없이 급락을 할 때도 있는 거죠. 시장은 원래 이런 곳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하락을 피하고 상승만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되지가 않아요.
저는 점쟁이도 이건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실 필요도 없고 보고 계실 것 같지도 않습니다. 평범하신 분들 중에서 미국 주식으로 나는 내 자산을 좀 불려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영상을 보신다는 전제하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락을 견뎌내고 상승을 더 크게 누리시라는 거예요. 저도 미국 주식 투자한 지가 지금 10년이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그 트럼프 일기 때 무역전쟁 있었잖아요. 그 하락기, 그리고 2022년에서 23년 사이에 있었던 금리 인상기의 그 긴 하락기, 이것들을 다 겪었단 말이죠. 오히려 2024년이나 25년의 급락장은 굉장히 짧게 지나갔잖아요. 단기간에 많이 빠지긴 했지만 고통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견딜만 한데, 1년 이상 이렇게 장기 하락하면 자고 일어나면 내 돈이 녹아있고 자고 일어나면 녹아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라는 기업이 문제가 없는 걸 알면서도 이러다가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 주식이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긴 시간의 하락 끝에는 또 긴 상승장이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아직 다 못하셨다라고 하면 저를 통해서 이해를 좀 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서 앞으로 나는 주식시장에서 하락을 피하지 않겠다, 하락을 내가 이겨내겠다, 극복하겠다, 견디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의 이런 마인드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캠피셔님의 최근 영상이 있어서 그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본 영상은 제가 설명글을 달아 놓을 테니까 찾아서 여러분도 꼭 한번 보시고요. 간단하게 핵심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캠피셔님도 수많은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들으신대요. 지금이 주식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인가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평범한 주식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궁금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그 질문에 캠피셔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질문에 딱 떨어지는 답은 없다. 왜냐하면 그건 주식시장이나 경제 상황 자체보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은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를 확률이 굉장히 더 높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주식 투자해도 괜찮은 시기인가요? 라는 말에 대체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가 사고 나서 주식이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죠. 그리고 이런 조정은 굉장히 흔한 일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도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캠피셔님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왜 투자하는가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은 왜 투자하세요? 제가 이런 질문을 사람들한테 드려보면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노후를 위해서. 은퇴 이후에 불안하고 싶지 않다, 돈 때문에. 그리고 내 아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 캠피셔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은퇴 후에 나와 배우자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금 마련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혹은 간혹 기부를 위해서, 아니면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뭐 3년 뒤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런 대답도 있다고 해요. 이런 대답에 따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지게 되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대답이 투자 기간이 긴 노후나 은퇴 후나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다는 건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식시장은 언제나 오르기 때문에 물론 그 사이에도 당연히 내리는 구간이 있겠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장기 투자는 그런 시기들을 다 거쳐서 결국은 내가 처음에 샀던 그 주가보다는 올라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로 타이밍을 잡으려면 굉장히 뛰어나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굉장히 뛰어나신가요?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지금은 나쁜 시기다 라고 주장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 뭔가 큰 악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악재들은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반대로 알려져 있는 호재도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정말 아무도 모르는 정말 큰, 대단한, 중요한 악재를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지금은 주식을 사기에 나쁜 시기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 말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주식을 언제 파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상됐던 호재들이 뉴스로 나오면 그때 주가가 한번 오르니까 그때가 팔기 좋은 타이밍일 수 있다. 하지만 장기 투자자는 그런 호재, 모멘텀 이럴 때 파는 게 아니라 회사가 휘청거릴 수 있는, 망할 수도 있는 이런 대단한 악재가 있지 않는 한은 팔지 않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과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벤자민 그레이엄 아시죠? 그분의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이 그레이엄이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은 투표 기계이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기적으로는 어떤 유행하는 종목,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투자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종목을 이렇게 찍어서 투자하는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저울이다, 이 얘기는 길게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그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치가 뛰어난 종목은 당연히 주가가 따라서 올라가기 마련이니까, 그래서 저울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본주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끊임없이 개선을 만들어내고 재화와 서비스의 물질적 풍요를 인류에게 제공한다. 그 과정에서 주식은 당연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다 이렇게 인류에 열심히 기여하는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남들은 모르는 대단한 악재를 품고 있지 않는 한은 그 주식을 팔아야 할 이유는 저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의 캠피션님의 결론은 뭐냐, 당장 지금 사냐 마냐, 당신이 모르는 큰 악재가 없다면 지금 주식을 사기에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괜찮은 시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언제든 단기적인 조정이나 하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단기적인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장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느냐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누군가는 그걸로 큰 돈을 벌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는 손실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목이 뭐 얼마나 대단한 종목이냐 보다도 그것을 투자하는 사람의 어떤 성향과 상황과 이런 것들이 그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다녔던 전 직장에서 최근에 어떤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퇴사 후에 회사에 나도는 소문은 엔비디아로 20억을 벌어서 퇴사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전 직장에 남아 계신 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서, 저도 또 엔비디아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 주변에는 왜 이렇게 엔비디아로 돈 번 사람이 많냐, 근데 나는 왜 돈을 못 버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종목보다도 투자자의 주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주식을 내가 들고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은 사실 그 자체로 자산인데 자꾸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언제 팔면 되나요? 언제쯤 파실 건가요?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싸게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아파트 여러분 파실 거예요? 안 파실 거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이 강남 아파트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 주식을 팔 생각이 더더욱 없고요. 저희 카페에서 9월 달에 제가 사람들한테 우리 마냥 기다리지 말고 사면서 기다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같이, 혼자 사면 무서우니까 같이 한번 사보자. 그래서 주식 공부 챌린지라고 이름을 붙여서 한 글자 줄여가지고 주공부 챌린지를 했는데요. 저는 매주 목요일에 QQQM을 한 주씩 사겠다라고 계획을 말씀드려서 매주 주식을 QQQM을 사서 카페에 인증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저랑 똑같이 QQQM을 하신 분도 계시고 SPLG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개별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주씩 또는 두 주씩 아니면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9월 한 달 동안 쭉 매수를 했단 말이죠. 이러니까 주식이 빠지지 않아도 좀 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가 또 10월에 조정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가격 조정이 오면 그때는 조금 더 또 사면 되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언제쯤 사면 좋을까라고 타이밍만 재지 마시고 일주일에 한 주든 두 주든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면서, 그러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같이 살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급등하면 기분 좋고 급락하면 기분 나쁘긴 한데, 장기 투자를 해서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 급등과 급락은 다
약간의 해프닝이고 방지턱 느낌의 어떤 굴곡이지 정말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암벽 등반하는 급등 그리고 반대로 롤러코스터 떨어지는 것 같은 하락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못 사신 분들은요 저점이 와도 또 잘 못 사세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 마시고 조금씩 매수하시는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강세장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차근차근 투자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당연히 시장은 조정이 또 오겠죠. 그리고 이런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닷컴 버블 때처럼 버블이 오는 거 아니냐, AI 버블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조정이 오는 한은 아직까지는 버블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설령 그렇게 조정이 오고 약간의 거품이 좀 빠지는 그런 하락이 오더라도 저는 그 공포에 제가 지지 않을 생각입니다. 반드시 이겨내고 제 자산을 잘 지켜내서 전보다 훨씬 더 상승할 때까지 잘 들고 갈 생각이에요. 그게 바로 장기 투자자의 자세인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장기 투자로 차근차근 좋은 종목을 열심히 사서 모아서 시간을 쌓아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제린스 라이프 카페로 오세요. 같이 이런 주공부 챌린지도 하고 저희 카페는 주식만 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절약이라던가 투자 마인드, 독서, 일상에서 이제 하면 좋은 루틴들 이런 것들도 쭉 같이 하실 수 있고 또 제가 좋은 영상이나 자료들을 발견하면 그런 것도 올려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또 그런 것들을 공유 많이 해주시고 계시니까 함께 모여서 투자를 하면서 힘든 시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작은 부자 한 10억까지는 나는 좀 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멘탈이 털리지 않도록 잘 붙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이고 이제 곧 연휴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추석 연휴 여러분들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연휴가 이번에 길어서 가족 여행으로 부산을 다녀올 생각이거든요. 즐겁게 잘 다녀오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실 때는 아시죠? 따뜻한 응원 그리고 매너 장착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익명의 공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서로가 예의를 지켜주면 저도 여러분께 예의를 잘 지키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면 더 좋은 채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제가 더 많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